시작, 인류의 외계 문명 관측. 일부 과학자들은 이미 우리 인류는 외계 문명의 구조물에서 방출되는 기술적인 신호들을 감지하였으며, 그 신호는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모은 방대한 천문학적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어 현재 인류의 과학 기술로는 그것들을 검출해낼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계 문명의 신호를 찾는 연구로 2022년 스웨덴, 인도, 영국, 미국의 과학자들은 프로젝트 헤파이스토스라고 부르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우주 미래의 기술적 신호를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는 투메스 천문대와 와이즈 우주망원경의 적외선 관측 자료들과 가이아 우주망원경의 광학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규모 천문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이슨 구체 후보로 약 500만 개 이상의 천체가 발견되었으며, 연구팀은 이들 중 과도한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는 인류에게는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도 그 이유는 외계 문명의 이 초거대 구조물의 에너지는 적외선 형태로 방출이 될 거라 추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이슨 스피어 후보로 검출된 게 500만 개의 후보 중 368개의 항성이었으며, 그중 328개는 적외선을 방출하는 요인들이 혼합되어 있어 제외되었으며, 나머지 중 29개는 행성의 공전처럼 너무 규칙적이어서 제외되었는데요. 그 후 추가로 4개의 다이슨 스피어 후보는 항성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약 500만 개의 후보 중 7개만이 외계 문명이 건설한 초거대 구조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지구에서 27만 파섹, 즉 100광년 이내에는 약 326만여 개의 항성을 분석하여 그 항성들 중 약 0.002% 미만인 항성 약 10만 개 중 2개 정도가 90% 이상 완벽한 다이슨 구체로 추정되어졌으며, 최대 1만 6천 광년 거리의 항성들의 경우에는 0.08% 미만인 항성 1만 개 중 10개의 항성이 90% 완벽한 다이슨 구체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이러한 연구로 다이슨 구체는 약 300켈빈, 즉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완전하고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이슨 구체에서 방출되는 중적 외선 복사와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적외선은 동일하여 그것들을 분류하고 명확하게 검출하는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왜 외계 문명의 존재를 다이슨 구체를 통해 찾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인류가 관측한 그곳들 중에 실제로 다이슨 구체를 건설할 정도의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이미 지구의 문명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다이슨 구체를 찾는 이유. 현재까지 인류의 외계 문명에 대한 탐사는 지난 6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성 지구 밖에서는 문명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발견된 지구에서 1400광년 거리의 특이한 별 하나가 이 광활한 우주에 인류만이 외로이 존재하여 공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가능성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그 별은 2009년 나사가 외계 행성 탐사를 위해 발사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KIC846285이라는 별로 인공적이라 할 만큼 매우 독특하게 그 별의 밝기가 바뀌고 있었는데요. 그 변화는 마치 고도로 발달된 외계 문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임의로 그 별의 밝기를 조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서로 달라붙게 되고 에너지를 방출하며 케플러 망원경이 찾아낸 15만 개의 항성들 중 단 하나, 이 별만이 그런 인공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이 별은 그 주위를 도는 행성에 의해 별의 겉보기 밝기가 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목성만큼 큰 행성의 공전도 모항성의 밝기를 겨우 1% 정도 가릴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별에 흡수되지 못한 우주먼지와 작은 소행성대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KIC846285는 충분히 나이든 별로 항성들의 생성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과 신호들은 전혀 관측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이 별의 이런 기묘한 특성은 외계 지적 문명의 발견에 대한 광속에 가깝게 가속이 되고, 그것은 어떤 항성 주위로 초거대 구조물이 설치되어 이는
MC의 제곱이 나타내는, 그리고 이 별의 특성은 지구 밖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세티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그들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알렌 전파 망원경을 이용하여 이 별에서 어떤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나오는지 관측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세티 연구소는 아직까지 이 별에서 나오는 어떤 인공적인 전파 신호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만약 KIC-8462-852에 정말 거대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정도의 구조물을 설치할 정도의 과학기술을 가진 외계의 지적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 문명은 자신들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전파 신호가 우주로 방출되지 않는 쪽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우리 인류의 현재 과학기술로는 지구에서 1400광년 거리는 항성 크기의 거대한 구조물 정도는 되어야 관측이 가능하고 수천 년 이상 문명이 발전하며 에너지를 방출하여야 지구에서 관측이 가능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문명은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야 그들에게 관측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외계에서 관측이 가능한 인류 문명의 수준. 1964년 러시아의 천체 물리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셰프는 우리 우주에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 문명의 발전 수준은 그 문명이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문명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타입 1 문명으로 자신의 행성에서 얻은 물질을 이용하여 핵 융합 등으로 에너지를 얻어 행성 안의 모든 문명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그들의 행성을 벗어나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두 번째 단계인 타입 2 문명은 그들의 행성 안에서는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의 항성계 전체에서 에너지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그들 항성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원인 모항성 근처에 거대 구조물을 설치하여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설치된 구조물을 다이슨 구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자신들의 항성계를 넘어 다른 은하계까지 진출한 문명은 거기에 맞게 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자신들의 항성계 전체 에너지로는 부족하게 되어 은하계 안이나 바깥에 존재하는 초신성이나 중성자별 그리고 심지어는 블랙홀에서도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 단계를 세 번째 단계인 타입 3 문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우리 인류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은 타입 2 문명의 거대 구조물 정도인데요. 외계 문명의 이러한 구조물은 그 크기가 모항성을 가려 밝기를 바꿀 정도로 크고 이를 이용해 에너지를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가시광선을 적외선 영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우주에서 어떤 거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천문학적 이벤트가 발생하여 그렇다면 인류의 문명은 외계에서 발견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까요? 지구의 문명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고작 200년이 지났는데요. 이는 다른 의미로 이들 중 질량이 큰 중성자별은 철로 된 지각으로 아직 우리를 관측할 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우리 문명은 아직 외계 문명에게 보일만한 구조물이 없어 지구를 발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초고온 또 고압 상태의 이 쿼크들은 타입 2는 타입 1보다 약 30억 배 더 많은 에너지를, 타입 3는 타입 2보다 약 130억 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입자를 자신과 같은 기묘 쿼크로 에너지 소모량이 지금보다 500배는 더 많아져야 타입 1 단계의 문명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이 천체 또한 기묘 쿼크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빨라도 약 100년에서 200년 후에, 즉 2250년경에야 인류는 타입 1 단계가 되며 그때에서야 비로소 외계 문명은 우리 지구의 문명을 관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외계인이 지구에 오지 않는 진짜 이유. 만약 1400광년 떨어진 KIC-8462-852의 과학자들이 현재의 우주를 관찰하다가 지구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이 지금 관측하고 있는 것은 1400년 전의 지구, 즉 7세기의 지구일 것입니다. 만약 이들 중 한 조각이라도 지구에 떨어진다면 당나라가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였으며 유럽은 로마 제국에 맞서 이슬람 제국이 극부상하던 시기로
우주에서 지구를 본다면 낮에는 푸른색, 밤에는 불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것인데요. 지구의 모든 물질들은 기묘체가 되기 시작. 이때에 방출되는 무시무시한 에너지들이 이슬람 제국과 동로마 제국의 싸움까지는 관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주의 모든 곳에 적용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론 때문으로, 상대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에서 질량을 가진 모든 것은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주에서도 아주 또렷이 보이는 지구의 화려한 불빛들은 불과 100년 전부터 생긴 것들로 근처 100광년 밖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KIC 8462-852의 과학자들이 이 빛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300년을 더 기다려야, 즉 지구 시간으로 3325년쯤이 되어서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된 라디오나 TV 전파 신호는 채 100년도 되지 않았고 너무 약해서 태양계 안에서도 받을 수 없는 데다 도중에 넓게 퍼져나가서 아무리 2단계 문명이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기술을 갖고 있어도 그들과 지구와의 거리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그 신호가 그들에게 닿았을 확률은 0%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보다 수백만 년 앞선 외계의 문명이 있다면 그들의 신호를 우리가 관찰하게 될 가능성은 아주 크다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불빛과 전파는 수백만 년 전부터 우주로 방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류의 문명은 우주에서 관찰될 만큼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 수 없었기에 그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들보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외계 문명이 있음에도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KIC 8462-852처럼 단지 우리가 추측만 할 뿐 찾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2단계 문명이라도 그들보다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진 3단계 문명이 존재할 수 있어 자신들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우리 우주의 시간과 공간 때문으로 앞으로도 어쩌면 수세기 동안은 빛의 속도로도 4년 이상을 가야 하며,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8년 후에 답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리인데요. 어쩌면 외계 문명들은 우주의 이런 광활한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공간 워프 기술을 얻기 전까지는 지구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되더라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향에 갈 수 없는 먼 여행을 할 수 있는 외계인이 많지 않을 수 있고, 그들도 우리처럼 화상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더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우주의 크기로 인한 물리적 공간이 외계인과 지구의 만남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